일상이 된 생각은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이것은 막연한 망상이 아닌 기억이 된 상상의 힘입니다. 미래를 기억할 때 그 미래가 나에게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비긴엔드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8만 원 하는 고시원에 살다가 지금은 성수동 갤러리아 폴에 살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그것도 빚 10억을 진 상태에서 아파트 지하 중식당에서 식사하며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을 상상했다고 합니다. 서울 숲을 산책하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이 아파트에서 살게 되겠구나. 이 생각은 결국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오늘의 책,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에서는 무의식의 변화가 성공의 키워드라고 말합니다. 책의 저자인 이하영 원장님은 가난한 어린 시절을 지나 대한민국 상위 1%의 부를 이룬 의사이자 인생 멘토로 성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20살에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재수를 결정했는데요. 당시 돈이 없어 참고서도 살 수 없었고 결국 고3 학생들 과외를 하며 돈을 벌고 공부했습니다. 저자는 잘하는 수학보다는 다른 암기 과목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은 없었어요. 수학은 저자에게 생존이었고 라면 한 그릇이었어요. 과외를 하며 번 돈으로 저자는 독서실을 다니고 고시원에서 잠을 잘 수 있었으며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어느 날 저자는 국제시장에서 수술복 2벌을 샀어요. 그리고 의사 이하영을 주머니에 새겨 넣었고 그 옷을 입고 공부를 했어요. 당시 독서실에서 수술복을 입고 공부하고 있으면 비슷한 또래의 재수생들이 말을 걸었는데요. 그때마다 저자는 이렇게 답했어요. 네, 맞아요.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자는 삶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10년 뒤 펼쳐질 의사 모습을 가슴에 품고 공부했습니다. 매일 상상하며 지내다 보니 마치 그 모습이 어제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미래의 상상이 기억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생각이 현실을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생각이 현실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점심 메뉴를 고민하다가 김치찌개가 떠올랐다면 아마 점심으로 김치찌개를 먹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에 반응해 말을 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행동을 합니다. 생각은 나도 모르게 나의 현실을 만들고 있죠. 과거를 돌아보면 인생은 생각의 산물이었어요. 생각을 통해서 결과를 얻었고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고스란히 삶의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단순한 점심 메뉴부터 인생의 큰 결정까지 모두 생각이 만들어낸 삶의 궤적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생각은 내가 만드는 것일까요? 생각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닌 그냥 떠오르는 겁니다. 그 떠오른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뿐이에요. 내가 생각을 만드는 것이라면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고 싫은 생각은 하지 않도록 생각의 온오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기 싫은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그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생각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이미 코끼리를 떠올리게 되죠. 그렇다면 누가 이 생각을 만들고 떠올리게 하는 걸까요? 그 존재는 바로 의식 가장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에 각인된 생각의 씨앗, 이 관념이 생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의식에 각인된 나는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의 씨앗이 점심에 김치찌개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매우 자연스럽게 스르륵 일어나는 반응이라 우리의 의식은 전혀 눈치를 못 채요. 나는 생각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되어야지라는 다짐을 해도 가난한 현실이 펼쳐집니다. 무의식이 나는 부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각인되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의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 공간을 채우는 것이 생각의 씨앗인 관념입니다. 이 관념이 바뀌어야 내가 사는 세상이 변합니다. 씨앗은 자라 현실이 됩니다. 관념인 씨앗과 현실인 열매는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현실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이 무의식의 씨앗에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처럼 부의 마음이 심어져 있으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씨앗이 담겨 있으면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무의식에 있는 자신의 이미지를 바꿔야 합니다. 나를 결핍된 존재가 아닌 충만한 사람으로 각인해야 합니다. 그 이미지가 머지않아 미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가난한 현실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 이유는 무의식이 가난으로 채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색깔을 바꾸는 작업이 우선이에요. 무의식을 부와 행복으로 각인하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소수인 거예요. 미래를 안다는 것은 바로 기억입니다. 오늘 점심에 어떤 메뉴를 먹었는지 아는 것은 그 시간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과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는 기억을 통해 인식되는 내면의 이미지이고 미래는 상상을 통해 인식하는 마음속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상상이 일상이 될 때 이 상상은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기억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면서 나도 모르게 하는 생각이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분석 심리학의 대가 칼 융은 말했어요.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 부른다. 내면에 단단히 박혀있는 그 관념이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정관념이라 부르죠. 관념이 고정될 정도로 강력하게 박히면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난이 관념으로 박혀있으면 늘 가난하게 삽니다. 가난의 대물림은 관념의 대물림에서 비롯돼요. 가난한 일상이 자식들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그 말과 행동이 생각의 습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사실 자신이 만들고 있어요. 내면에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관념이 씨앗처럼 뿌려져 있기 때문이죠. 미래를 알 수 있는 기억이 가난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사소한 말투, 일상적 행동 하나가 미래를 이끌어요. 그 말과 행위가 습관이 되고 관성을 지닐 때 그 관념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기억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모여 삶이 됩니다. 저자가 20살에 수술복을 입고 재수를 했던 그 일상이 의사가 된 미래를 당겨주었어요. 미래를 기억하는 힘은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상이 기억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일상이 된 생각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망상이 아닌 기억이 된 상상의 힘입니다. 미래를 기억할 때 그 미래가 나에게 펼쳐집니다. 몰입은 깊이 파고들거나 빠짐이라는 뜻이에요. 한자로는 물에 빠질 몰, 들 입을 써서 물에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물에 빠지는 걸까요? 바로 우리 내면의 바다에 빠지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가장 깊은 층에 빠지는 과정이 바로 몰입입니다. 그리고 그곳과의 연결을 통해 삶이 바뀌는 과정이 성장입니다. 저자는 수술할 때 그 어떤 시간보다 몰입하는데요. 세상에 저자 자신과 환자밖에 없는 느낌이고 무의식에 각인된 수술의 지식과 경험, 지혜와 알미 저자를 움직이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의 경험은 또다시 무의식에 저장되고 각인되며 그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몰입해야 무의식이 변하고 실력이 향상되며 성장과 발전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몰입을 통해 성장이 일어나고 실력이 발전하면 더 즐거워집니다. 그 자람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몰입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얻는 변화가 원하는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저자는 고등학생 때 수학을 가장 좋아했는데요. 수학의 정석을 눈으로 풀어서 펜이 필요 없을 정도였고 수학 성적이 가장 좋았던 것은 당연했어요. 이 당연함이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무의식에 각인된 당연함은 저자에게 수리 영역에서 실수 없이 만점 받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에요. 트리플 악셀을 못하는 김연아 선수가 일본의 아사다마오 선수를 이긴 이유는 표현력에서는 스스로 우위에 있다는 자신감과 그 당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연함에 대한 무의식이 훨씬 좋은 기술력과 좋은 점수를 받는 미래를 펼쳐낸 것이죠. 노력한다고 실력으로 모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노력을 해도 누구는 아마추어 선수로 머물고 누구는 손흥민 같은 최고의 선수가 됩니다. 몰입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자신감과 당연함의 유무로 결과는 나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좋지 않은 이유는 이 당연함을 내가 허락하지 않아서예요.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것을 허용할 때 인생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좋은 결과에 대한 허용과 그로 인한 무의식의 변화. 이것이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노력과 무의식이 만날 때 우리는 목표를 이룰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마리아나 해구인데 그 깊이는 11km 이상이에요. 지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8.8km임을 생각하면 지구는 높은 게 아니라 깊은 곳임을 알게 됩니다. 빛도 들지 않고 엄청난 압력이 짓누르는 공간, 그곳에서도 바다는 생명을 품고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이 있는 바다는 우리의 무의식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바다가 있어요. 그 무의식이 만드는 나만의 세상,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에 나의 미래가 있습니다. 가운을 입고 공부하던 20살의 저자가 미래의 진짜 의사가 된 것처럼 상상이 일상이 될 때 그 상상은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은 나의 미래를 바꿉니다. 몰입해야 무의식이 변하고 변화 속의 성장과 발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얻은 자신감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당연함이 각인되어 목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 무한한 가능성을 받아들여 원하는 미래를 맞이하고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삼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부가 생기지 않고 부자가 되더라도 그 부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부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아 부자임을 느끼기 전에 가난한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화 설국열차 기억하시죠? 영화 속의 계급 서열처럼 우리는 나 자신을 열차 앞칸에 둘 수도 있고 가장 끝자리에 둘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한 편의 영화이고 우리는 그 영화의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화든 쓸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왕의 역할을 줄 수도 있고 거지 자리에 배치할 수도 있는데요. 과연 어떤 점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이은 책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에서는 3간을 리셋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 공간, 인간, 이 3간의 산물입니다. 독서 시간과 단골 공간, 그리고 친구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죠. 가난의 습관을 버리고 이 3간을 리셋해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이 가능해집니다. 책에서는 먼저 시간에 대해 말하는데요. 시간과 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은 한낱 종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물리적 힘이 있고 그 숫자만큼의 질량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돈을 당기고 사람도 움직이게 하며 세상을 움직이는 기초입니다. 돈에 의미를 부여할 때 그 돈은 특정한 모습으로 현실에 나타나는데요. 돈의 부의 가치를 담으면 돈은 소유의 대상이 되고 더 가질수록 그 욕망만큼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돈의 건강의 가치를 담으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좋은 영양제와 비타민을 사고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며 돈을 통해 건강해져요. 여기서 진짜 부자는 돈의 시간의 가치를 담습니다. 시간은 잠시 눈에 보였다가 사라지는 한 장의 필름으로 삶이 인생 영화인 이유입니다. 부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돈의 가치는 시간이에요. 남의 시간을 사서 나의 시간을 연장하는 거죠. 시간은 다이아몬드이고 돈은 골드입니다. 그런데 대중은 자신의 시간을 써서 돈을 벌고 있어요. 다이아몬드를 이용해 골드를 버는 비효율적인 삶입니다. 반면 부자들은 돈을 써서 남의 시간을 사요. 골드를 이용해 다이아몬드를 사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남의 시간을 사서 내 시간을 보내는 것. 차이가 보이시나요? 돈이 많으면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자유롭고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반면 직장인들은 시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해야 하며 야근과 주말 출근도 해야 합니다. 청춘을 바쳐 돈을 버는 이유는 돈 자체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남의 시간을 살 능력이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늘어날수록 행복해져요. 이것이 행복한 부자의 모습입니다. 자주 가는 공간이 나를 바꿉니다. 미국의 도시사회학자 레이 올든버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삶의 기본이 되는 집과 일터라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생활을 위한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다. 한 사람의 성장과 발전에 나만의 공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습관은 환경과 좋은 느낌을 통해 만들 수 있어요. 저자는 집 앞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분 좋은 음악 속에 좋아하는 펜을 들고 책을 읽는데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그 공간이 주는 즐거움이 좋아서 주말이나 쉬는 날이면 늘 그곳을 찾습니다. 또 출근할 때마다 좋아하는 유튜브 강의를 듣는데 그러면 운전석이 강의실로 변해 30분의 출근 시간이 새로운 깨달음으로 가득 찹니다. 서울숲을 산책할 때도 가던 길을 멈추고 벤치에 앉아 조용히 명상하며 숲의 햇살과 바람의 감촉을 느끼는데 이렇게 10분이 훌쩍 지나갑니다. 즐거운 공간 속의 시간은 무의식에 저장되는데요. 저자에게 그 공간은 스타벅스고 출근길 운전석이며 서울숲의 벤치입니다. 굿바이브와 함께하는 행동은 나의 무의식에 저장되고 그 무의식은 내일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부자가 되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달라져요. 그리고 공간이 달라질 때 부가 펼쳐지게 됩니다. 로또 당첨이 되더라도 그 사람의 공간이 바뀌지 않으면 그분은 오래가지 못해요. 책을 읽고 운동하며 명상하는 그곳이 즐거울 때 스스로 하게 됩니다. 밥을 먹듯 책을 보고 매일 아침 조깅을 하며 일상의 사유를 즐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와 처지가 비슷한 친구와 시간을 보내면서 성장을 기대합니다. 퇴근 후 넷플릭스를 보면서 성공을 꿈꾸죠. 어제와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똑같은 장소를 오가면서 인생이 바뀌길 바라지 마세요.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 변화는 없습니다. 움직임이 있어야 인생이 변합니다. 운은 변화 없이 생기지 않아요. 이하영 원장님은 스타벅스에서 끄적인 글들이 한 권의 책이 되었고 술자리에서 이야기한 리프팅 밴드가 오마이턱이라는 제품이 되었어요. 일상에서 일으킨 사소한 움직임이 나비의 날갯짓이 되어 삶의 태풍을 만듭니다. 일을 마치면 카페에 가서 책을 읽든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든 또는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세요. 사람은 집과 직장 외 자신의 즐거움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제3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앞으로 달라질 내 미래를 열어줄 것입니다. 자주 가는 곳에서 보내는 나만의 시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내 앞에 보이는 누군가는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람 인자의 모습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기대어 존재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많나요? 아니면 불평과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이 둘의 차이는 매우 중요한데요. 바로 나의 운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에너지는 행운과 불운을 나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 삶에 긍정의 기운이 많을 때 우리 인생은 훌륭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하지만 부정적 에너지가 나를 감싸고 있을 때 그 불안한 예감은 항상 틀리지 않습니다. 주변이 좋은 사람으로 채워질 때 그 관계는 나의 운이 되어 나를 행동하게 해요. 반대로 불만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가득할 때 나의 내면은 그들의 결핍으로 채워지고 마음이 결핍되면 우리는 행동하지 않으며 불안해 생각만 반복합니다. 행동하지 않기에 삶의 변화는 없고 인생의 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반드시 버려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를 묶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움직이지 않게 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의 늪에 빠지게 하고 그 부정적 생각 속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행동하지 않고 평가하고 말만 한다는 점이에요.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남을 평가하지만 사실 조언을 들어야 할 사람은 그들입니다. 오늘부터 그런 사람들과 이별하세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과 시간을 보내기에 우리의 시간은 너무 소중합니다. 시간은 다이아몬드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서로를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이하영 원장님은 유튜브 채널 TV러셀에서 부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돈이 많아졌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을 때 보내는 시간, 돈이 없을 때 보내는 공간, 그리고 그때 만난 사람들과 지금의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달라져야 부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시간, 공간, 인간이 달라져야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면 이 3간이 달라집니다. 지금 보내는 시간이 달라져야 미래의 시간이 달라지고 내가 자주 가는 장소는 미래의 단골이 될 것이며 지금의 베프는 미래에 없을 수 있습니다. 부자는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3간이 달라지지 않으면 부가 생기지 않고 부자가 되더라도 그 부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부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아 부자임을 느끼기 전에 가난한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루의 습관이 바뀔 때 삶의 여정은 바뀝니다. 공간의 습관이 바뀔 때 나의 시간은 바뀌게 돼요. 그러면 나의 미래는 이미 변해 있습니다.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이고 결과는 과정을 선택했을 때 이미 준비되는 것입니다. 전류가 전선 따라 흐르듯 돈은 사람을 따라 흐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져요. 돈이 사람 따라 흐르는 이유는 사람이 부의 원인이자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 인자처럼 서로 기대어 존재하기에 주변 사람이 바뀔 때 나도 바뀌고 내가 바뀔 때 내 친구도 바뀝니다. 결국 사람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삶은 그렇게 펼치고 만드는 거예요. 3간을 리셋하세요. 그게 인생 작가가 해야 할 작업입니다. 가난의 습관을 버리고 3간을 리셋하고 받아들여 부자의 인생을 멋지게 펼치고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이 아닌 완전한 존재예요. 지금이라는 과정은 과거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결과로 가는 통로이고 지금 이 순간은 그 결과를 위한 완벽한 과정입니다. 나의 오늘을 즐기며 허락할 때 세상은 그 과정과 연결된 즐거운 미래를 펼쳐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학교 급훈에서 근면, 성실, 협동을 보고 배우며 자랐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배웠고 그래서 점심도 건너뛰면서 일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우리는 왜 아직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왜 우린 열심히 살지만 행복한 미래는 오지 않을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다루는 책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에서는 즐겁게 충실히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가진 원초적 감각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인간의 본질인 두려움은 지금 이대로 온전한 나를 미래의 불확실성에 옮겨 늘 불안하고 부족하게 만들어요. 나는 결핍된 존재다라는 관념은 소유욕과 명예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무언가를 가지려 하고 외로운 마음의 관계에 집착하며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과 결핍감을 열심히로 덮으려 해요. 열심이라는 포장지로 두려움의 마음을 덮는 거죠. 저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문구를 말하는데요. 결과는 찰나의 과정이고 과정은 결과의 연속이다. 누구에게나 원하는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는 살고 싶은 집과 갖고 싶은 직업, 건강과 돈 등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꿈이고 목표고 소망이죠.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서 항상 목표를 추구하고 결과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하지만 목표를 이루고 결과에 도달하는 순간 그 결과는 또 다른 결과의 과정이 됩니다. 내 집을 가지면 더 큰 평수의 집을 갖고 싶고 더 큰 평수를 가지면 한강뷰 아파트에 살고 싶어져요. 대기업에 입사하면 부장이 되고 싶고 부장이 되면 임원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욕망하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는데 욕망의 충족은 일어나지 않아요. 소유욕과 명예욕 등은 충족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추구하고 조건에 충족하려는 삶은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려는 환상에서 비롯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애쓰면서도 부족하고 열심히 살지만 두려운 것입니다. 애쓰고 열심히 살지만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지 못해요. 우리는 완벽이 아닌 완전한 존재예요. 나라는 사람으로서 완전한 존재죠.
이걸 믿으면 과정을 추구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는 과정은 과거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결과로 가는 통로이고 지금 이 순간은 그 결과를 위한 완벽한 과정임을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내 현실을 거부하면 내 미래도 거부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의 오늘을 즐기며 허락할 때 세상은 그 과정과 연결된 즐거운 미래를 펼쳐냅니다. 과정과 결과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즐거운 오늘은 즐거운 내일과 연결되지만 열심히 사는 오늘은 열심히 살아야만 하는 미래와 이어집니다. 결과 중심적으로 살지 마세요. 그건 욕망 추구의 삶입니다. 욕망의 추구는 완벽을 위한 삶이기에 미완벽한 세상에서는 충족될 수 없어요.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향하기 때문이죠. 저자는 요즘 인터뷰와 강의 요청을 많이 받는데 그럴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즐겁게 해볼까? 쉽고 즐겁게 해야 잘하게 됩니다. 잘하려고 하면 잘하지 못해요. 그 잘하려는 무게가 완벽이라는 환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행동하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잘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잘하려 하기에 못하게 되고 못할 것 같아 시도조차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안 하는 습관이 계속 안 하는 인생을 만들어요. 결과만 바라보고 애쓰며 살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즐기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즐겁게 살았을 뿐인데 열심히 살았던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이루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위기의 순간이 와요. 역경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고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즐겁고 행복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이 문제의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는 게 즐거워지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사는 게 즐거우면 기쁨도 즐겁고 슬픔도 즐겁습니다. 성공도 즐겁고 실패도 즐거워요. 즐거움은 조건이 아닌 본질이에요. 즐거움이 삶의 기본값으로 세팅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드라마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당연함에 감사해보세요. 그러면 사는 게 즐거워집니다. 눈앞에 있는 세상에 감사하고 귀에 들리는 바람에 감사해보세요.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 이에게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식사할 수 있음에 감사해보세요. 저자는 돌아가신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면 몇백억을 내서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당연함은 누군가에게 기적 같은 일이고 미래의 나에게도 꿈과 같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80살에 내가 그토록 원하는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10년 뒤 지금 꾸는 꿈이 이루어진다면 매일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듯이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당연함을 감사하고 즐기세요. 그 느낌이 미래를 느끼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에 감사하는 삶. 그 감사함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될 때 삶은 즐거워지고 미래는 달라집니다. 어제와 다르게 살고 싶다면 당연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삶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시시포스는 교활하고 못된 지혜가 많기로 유명한데요. 결국 제우스의 분노로 저승으로 갔고 무거운 바위를 산 정상으로 끝없이 밀어 올리는 벌에 처해졌어요. 시시포스가 끊임없이 바위를 밀어 올리듯 우리도 매일 목표를 향해 올라가요. 바위처럼 무거운 오늘의 현실을 있는 힘을 다해 내일로 밀어 올립니다. 열심히에 중독되어 즐겁게를 못하고 있는 거죠. 대충 살아야지 하는 생각은 대충 사는 인생을 펼쳐내요.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생각은 열심히 사는 삶을 숙제로 내줍니다. 그러나 즐겁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은 즐거운 오늘과 재미있는 내일, 흥겨운 모레를 선물로 보내줍니다. 저자가 6살 때 술과 폭언에 시달리던 어머니는 저자와 함께 나와 작은 월세방에 살림을 차렸어요. 벽지에는 곰팡이가 들어찼고 천장에는 쥐소리가 났어요. 좁은 방에 살림살이가 꾸려지다 보니 어머니와 붙어서 새우잠을 잘 공간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자의 키는 점점 컸고 방은 더 좁아졌어요. 일어서다가 식탁 다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날 저자는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집이 너무 좁다며 울면서 어머니한테 화를 냈어요. 어머니는 애써 눈물을 참고 웃으며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 집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너무 큰 사람이 되려고 그런 거야. 이 큰 사람이라는 말은 저자의 마음에 새겨진 가장 강력한 단어였어요. 나는 큰 사람이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위대한 문장으로 저자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식탁에는 라면과 물밥, 김치만 있었지만 그때도 저자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 불고기와 꽃게탕을 먹는 인생이 펼쳐질 거라는 걸 예감했고 이 마음의 생각이 지금 대한민국 상위 1%의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야 그것을 채우는 즐거움이 있어요. 저자는 20대까지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그 결핍감으로 돈에 대한 가치, 돈이 주는 풍요와 여유, 뿌듯함과 따뜻함을 누구보다 절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풍요만 펼쳐지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완벽은 없어요. 그 미완벽이 나이고 내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완전해요. 완전은 완벽과 미완벽을 모두 품고 있습니다. 아직 덜 익은 나의 삶이지만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한 그 삶을 사랑하고 즐기며 미래에 다가올 그 순간의 과정인 오늘을 충실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긴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